중요한 문제라서 몇 개만 또 짚고 갈게요. 마이다스에서는 손 대는 것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는 손 대는 것보다 망해먹는 거야. 윤석열이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망할 게 예정돼 있었죠. 뭐 어느 것 하나 지표가 없죠. 그거 짧게 한번 언급해보고 갈게요. 일단은 박장범 앵커 후 KBS 메인 뉴스 시청자 수 32% 하나. 야, 32% 그냥 망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KBS라고 하는 조직은 MBC보다 한 3배 정도 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수신료가 들어가요. 근데 박장범이가 KBS 메인 뉴스 앵커 된 후에 시청자 수가 32%면요. 그냥 저건 망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는 거야. 그 박장범이가 윤석열을 신년 초에 특별 대담한다면서 이른바 이 파우치 외국에서 그 조금만 빼기죠 하는 순간 망한 거예요. 실제로 그 이전에 이소정 앵커 이런 사람들은 KBS 뉴스에도 공정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은 했죠. 노력하셨죠. 예, 우리 마음에 딱 차진 않았지. 하루 만에 그냥 하차하셨잖아요. 이소정 앵커 지금 유배 보냈잖아요. 어디서도 안 보여. 유배 갔어요? 유배 갔지. 아니 저렇게 진작에 받아들임. 다 뭐 요즘에 유배라는 게 그런 거 아니요. 저기 뭐 지방으로 보내거나 그쵸. 기자인데 근데 기자랑 상관없는 메인 곳으로 앵커를 보내거나. 어떻게 참. 자,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채널별 유튜브 월간 조회수. 이건 이제 바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튜브 월간 조회수예요. MBC 8,100만, JTBC 7,900만. 그나마 이 두 채널이 보도를 잘해요 요즘에. 그다음에 YTN은 24시간 뉴스 채널이잖아. 그렇죠. 계속 돌리니까. 예. 아니 이 MBC 같은 데는 뉴스 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YTN은 5,600만, SBS 4,100만, KBS 2,500만. 야. KBS는 뭐 망했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막 기미가요 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얘네들이 정말 KBS 팔아먹으려고 저렇게까지 일부러 망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국민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은 다 아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게 내가 그랬지. 박장범이든 뭐 저 박민이든 최소한 윤석열 정권은 공정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줘야 이거 보게 되는데 한번 선입견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도를 해도 요거 저 오용 언론이라고 느끼게끔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SBS도 마찬가지인데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어. 나 엊그저께 깜짝 놀랐다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는데 SBS는 명태균 게이트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꼭 집어 내보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7, 8꼭 지내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시선이 돌아가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돌아갔단 말이야. 자,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박장범이 물러나라고 난립니다. 파우치 박장. 예. 근데 박장범의 그 쪼매난 파우치 발언은 누가 봐도 세상에 먹은 애들이 봐도 간신배 같지 않습니까? 아유, 네. 부끄럽지도 않나? 지금 박장범이가 KBS 사장이 지금 임명된 건 아니고 예, 이제 인사청문회 기다리고 인사청문회가 있다고 하죠. 11월 중순 다음 달 한 2주 후에 있을 것 같고요. 취임식이 12월 10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고 지금 박민은 12월 9일까지 윤석열의 술친구를 김건희 밀어내고. 라인에 박장범이가 꿰찼다. 누가 어쨌건 실세인가. 32% 하락. 와. 자, 다음에 KBS 망가졌고요. 어제 또 기아말 뉴스 하나 나왔죠. 체코가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중단 조치. 저거는 우리가 저 양이원영 의원과 우리가 방송에서 일찍이 이야기했던 건데 왜 한국하고 독점으로 하느냐라고 프랑스 EDF라고 프랑스 전력공사 한전처럼 EDF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 계약하는 걸 지금 일시 중단해놨다 이런 건데 윤석열이가 지금 뭐 원전 계약해가지고 어저께인가요? 윤석열이가 월성원전 기공식을 갔어. 거기서 저 새끼가 뭐라 그러냐면은 원전 생태계 이야기를 해. 그 연설문에 원전 카르텔을 집어넣으니까 딱 맞아요. 그래놓고 지금 그때 뭐 프라하에서 뭐 윤석열과 김건희가 역사를 섰다고 오지게 빨아댔잖아요. 저거 KTV의 썸네일이야. 그런데 설사 체코 원전이 성사가 된다고 해도 한국이 얻는 이득이 별로 없다니까요. 웨스팅하우스 거 지적 재산권을 다 사실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장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거기다가 쉽게 표현하면 수출을 하면 그 돈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이득이 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갚을게. 지금은 한국이 융자해줘서 저 원전을 가동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원전 생태계 어쩌고저쩌고 지랄 연병을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 때 동해 유전, 동해 가스전 사기극이란 사기극. 말이 지금 일방적으로 나왔어요. 근거 없는 말 아닙니다, 저거. 왜냐하면 180만 배럴인가인데 실제로 외국에 뿌릴 때는 3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30에서 140 범인데 윤석열은 140을 이야기해서 국민에게 산유국의 꿈을 키웠고 실질적으로는 한 30만 배럴 정도 기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산안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당장 이제 11월 달 되면은 예산 전국이에요. 근데 예산 전국이 될라나 모르겠다.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데 오늘부터 1일인데. 예. 어쨌건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는 표현 했지 않습니까? 이유. 일단 첫 번째 경제 성장률 물론 석포치라고 합니다. 그거를 몇 문제 나오는 게 0.1%. 3, 4분기 0.1%. 저건 망한 거예요. 세계는 이렇게 안 해. 미국도 보니까 최소 2, 3%는 나오고 2.8% 있더라고요. 나왔죠 이번에. 0.1. 그러면 이제 4, 4분기 내년까지 생각하면 암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또 부족하니까 충당하겠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사실상 50%씩 또 50, 80 감액. 그리고 공공관리기금, 외국환 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저게 그 청약통장 이야기죠. 주택 청약 한도 높이더니 저기다가 돈을 갖다가 여기서 받을 수 충당하겠다는 있습니다. 거예요. 네. 갖다 임시 병통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손 대는 거다 나가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지난 8월 달에 윤석열 기자회견할 때 그 바이든이 준 명패에다가 앞에 딱 놓고 또 성대모사 들어가야 돼요. 내 목소리로 하면 윤석열이 정상으로 보인다고. 뭐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결과는 세수펑크 29조 6천억 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윤석열은 저거 아예 모를 거고 저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보고하는 새끼가 옆에 있어. 대통령실에 있어. 마치 잼버리처럼 아니면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처럼. 저렇게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허위 보고를 하는데 아무도 처벌을 안 받고 있잖아. 그걸 막 밝혀내지도 않고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그 경쟁에서 뻔히 객관적인 자료에는 우리가 뒤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윤석열 보기에는 뭐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 보고서를 윤석열한테 갖다 준 그 자료를 보고 윤석열은 정말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하나도 모르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거요 조선중앙 동아일보의 사설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윤석열이한테 조중동이 계속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슈를 해드리는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가 중요한 게 사실이 아니죠.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는 저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조중동이 저렇게 경고를 하면 윤석열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조중동을 안 본다. 그거 유튜브만 그것만 본다.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면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세수펑크가 29조 6천억 원. 조중동도 한심한 거예요. 저는 조중동이 저런 사설들 쓰고 김건희랑 관련한 거 막 비판하는 이유가 나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 이제는 결정해라. 우리는 너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이 게이트로 뭐가 어쨌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를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건 시작점이겠죠. 막 공천 개입에 막 그렇죠. 개입한 게 나오고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온갖 비리와 그 국정농단과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재정 상태가 좋아졌다며. 근데 이게 2개월 만에 저렇게 막 적자가 납니까? 30조 원의 적자가 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탄핵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저런 것들이다. 하루빨리 탄핵해야 됩니다. 네. 아까 어떤 분께서 하루빨리 이재명 대통령 되면 좋겠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정말 하루빨리 탄핵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도 나라 너무 그러니까요. 걱정됩니다. 환율이 1,400원대 가까우니까 뭐 이 급등하는 환율 너무 걱정됩니다. 이 IMF 때 우리가 이거 환율 급등해서 정말 저희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막 안보 불안 조성하죠. 참 네. 걱정됩니다. 자, 자두 꼬미푸님 매달 시청료 나가는 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대구에서 응원하는 민주 아기 엄마들이 저런 분들은 뭐냐면은 수신료보다 새날에다가 이제 그 저 멤버십 하시는 게 자랑스럽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시는 예. 거예요. 감사해요. 대구에서 응원하는 민주 아기 엄마들이 화이팅! 화이팅! 자두 꼬미푸님 감사합니다. 예. 자.